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 둘째, 초등학교 이제 1학년 8살인데요. 책 읽기에 빠져 지내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보통 이제 한글 떼고 그러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를 힘들게 한 한글 쓰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한글도 다 떼지 못하고 이렇게 학교에 입학했던 아이였었는데 아이가 도통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아이 자체가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일단 엄마는 기다려줬죠. 조급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기다려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이사 와가지고 이제 학교 전학을 왔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새로운 친구, 정말 친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어떤 루틴을 만든 겁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은 친구가 도서관을 간대요. 보통 학교 끝나면은, 우리 친구들 초등 1학년도 학원 다니느라 바쁘죠. 보면 여기 이제 학교 앞인데 학교 앞으로 이제 학원 차량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태권도부터 뭐 피아노 꼭 학습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영어 공부 뭐 수학 공부 등등등 이제 학원들 많이 다니는데 어 우리 둘째 아이가 사귄 친구 같은 경우는 학원으로 향하지 않고 학교 도서관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학원 일정이 없으니까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가는 그게 이제 하나의 루틴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제 끝나면은 도서관에 들렸다가 또 마음에 드는 책을 빌려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엄마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는 깜짝 놀랐고, 이제 한글에 관심도 없는 아이인데, 이제 책을 빌려오니까 굉장히 기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칭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살펴보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던 거죠. 아이가 책을 빌렸는데, 호라이라는 책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호라이? 어, 이거 책 잘못 나온 거 아니야? 호랑이 아니야? 호랑인데 왜 호라이가 된 거야? 이거 아무래도 책 잘못 나온 것 같아. 하면서 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 읽기 전부터. 그러네. 호랑인데 왜 호라이인 거지? 아, 정말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이제 엄마가 아이랑 같이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같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랑 같이 읽는 거.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특히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가 도서관 다녀오는 그 일정에서 추가로 하나 더 엄마랑 같이 읽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엄마랑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면서 왜 이 책 제목이 호라이였는지 그 물음을 풀 수 있었는데요. 후라이를 잘못 써서 호라이가 된 거였어요. 저는 호랑이를 잘못 써서 호라이가 됐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후라이를 잘못 써서 호라이로 적혀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엄마랑 같이 막 재미있게 이렇게 어떤 물음을 풀고 생각들을 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재미있어 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더니만 아이가 또 엄마한테 내일은 조금 더 글자가 많은 책을 빌려올 거예요 하면서 이제 막 신이 난 거예요. 이제 또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 가는 것도 신이 났고 거기다가 이제 또 내일은 어떤 책을 빌려와서 엄마를 놀래킬까 하면서 예, 되게 신이 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빌려온 책이 뭐냐 하면은요. 아직 글자도 완벽히 떼지 못한 우리 아이. 예, 그런데 너무 힘든 수준의 책을 빌려온 거예요. 글밥이 굉장히 가득한 책, 두꺼운 책, 그림이 별로 없는 책. 깜짝 놀래가지고 너 이 책 읽을 단계가 아직 아닌데 읽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 친구도 이거 다 읽었대 하면서 막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엄마는 어떻게 해준다? 이거 너의 수준이랑 안 맞아? 다른 책 빌려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그럼 한번 엄마랑 같이 읽어보자 해서 이제 엄마랑 또 같이 읽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당이라는 책을 빌려왔어요. 예, 어린이 베스트셀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죠. 저도 이 책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스토리도 굉장히 재밌어 가지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보다도 이 문장의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예요. 표현 하나하나가 이 생각들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나 할까요? 묘사하기라든가 비유하기라든가 어떤 문장을 구사하는 방법들을 저절로 익혀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토리도 스토리고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워낙 재밌다 보니까 아이가 금세 읽는 것, 엄마가 읽어주는 것에 빠져들고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책을 읽어줬는데 둘이 막 신나게 책 읽는 소리를 듣더니만 옆에 있던 우리 첫째 아이 방이 이렇게 쓱 열리면서 첫째 아이까지 같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동참해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책간에는 이제 글자가 가득하지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머릿속에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도 읽어주세요. 다음 편도 읽어주세요. 했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분량을 이제 규칙적으로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은 정해진 시간까지 읽는 걸로 이렇게 차차차차 이제 늘려나가자 해가지고 그런 루틴을 만들어줬거든요. 아이들에게 이런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책에 빠져들게 하는 어떤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책을 빌려오면서 큰아이가 이제 작은아이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너 책 왜 항상 수업 끝나고 빌려오는 거야? 쉬는 시간에도 빌릴 수 있잖아. 나는 쉬는 시간에 빌리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둘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쉬는 시간에 빌리면은 책 읽다가 예, 깨진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예, 나름대로 자기도 이제 그림 보면서 생각하고 몇몇 이제 문장들 읽어 나가면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 흐름이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수업 시간인데 언제 수업 시간 종이 울렸는지도 체크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예, 그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초등학교 1학년 이 친구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규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책은 학교 수업 끝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을 선정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이제 엄마와 함께 읽어 내려가는 거죠. 이게 엄마와 함께 읽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작은 아이랑 시작했는데 큰 아이까지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식사 시간에 그 책에 대해서 북토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예, 재미있었던 장면들, 너 이 장면 어땠어? 하고, 나라면은 그 알약 우리 아빠한테 정말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스토리를 또 전개해 나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막 그게 그런 이유였었어 하면서 셋이서 막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전개해 나가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해 나가면서 그렇게 북토크를 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고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가 읽어주고 있지만 차차 이제 분량도 늘리고 시간도 조금 조절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아이와 같이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엄마 한 문장, 우리 아들 한 문장. 그런 식으로 이제 차차 이제 계획들을 넓혀 나갈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엄마 한 단락, 아들 한 단락, 이런 식으로 같이 책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 있잖아요. 예, 독해력이 낮을 수밖에 없죠. 문해력이 낮으니까. 예, 그런 친구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요, 소리 내서 읽기입니다. 아이들 제가 이제 글쓰기, 발표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 있잖아요. 5학년, 6학년인데 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 못 읽지? 해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면 그게 드러나요. 소리내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끊어 읽을지를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소리 내서 읽는 거. 이거는 엄마가 함께 해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이런 노력들, 예, 그냥 혼자서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예, 소리 내서 읽는 훈련을 하는 거 굉장히, 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예, 큰 소리로 소리 내면서 읽는 그런 연습들 해 나갔었거든요. 예. 좀 아이들이 고학년 올라가면은 창피해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이제 소리 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3, 4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이 한글 다 뗐으니까 혼자 읽어가 아니라, 혼자 읽는 것도 이제 아이가 잘 읽어 내려가고 있는지, 꾀를 부리면서 다 읽었어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소리 내어 읽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친구들은 심각하거든요. 잘 읽어 내려가지 못하는 친구들. 예,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글쓰기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해요.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글자도 희미하게 써져 있고. 그래서 어떤 엄마 같은 경우는 너무 글자도 희미하게 쓰고 그래가지고 막 사비 연필, 진한 연필도 사주고 막 여러 방법들을 취해봤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가 연하게 써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이거 틀리는 게 아닐까 숨기기 위해서, 예, 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예, 초등학교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아이의 자존감은 더 무너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 같이 책을 읽어줘라. 같이 소리내서 읽어줘라. 그리고 또 어려운 책들은 읽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과 같이 읽고, 아니면 각자가 한 권의 책을 읽고, 예, 따로 읽어도 좋아요. 그런데 북토크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작가가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그것이었구나. 그게 상징하던 바가 그것이었구나. 막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문장들의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북토크의 문화를 집안에서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의외로 책을 잘 읽어내려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소리내서 읽는 그런 어떤 책 읽기, 교과서 읽기,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해요. 예전 우리 세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제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번호, 이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오늘 15번 일어나서 책 읽어볼까 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읽다가 이제 다음 문장 이제 25번 읽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책 읽기 과정들을 해 나갔었는데, 요즘 학교의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학교의 분위기는 읽고 싶은 친구 손들어서 읽기.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는 계속 이제 기회가 생기고 계속 열심히 하고 따라하고 하는데, 못하는 친구들 혹은 소심한 친구들, 예, 부끄럼 잘 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하려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예, 점점 실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 따라가기가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집에서 정말 하기 쉬운 방법이잖아요. 소리내서 읽기, 독서에 있어서 우리 초등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리내서 읽기, 음독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자꾸 이제 소리내서 읽는 시간 마련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엄마랑 아빠랑 혹은 형이랑 이렇게 북토크 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오늘 초등 시기에 독서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